이강민의 잡지사 11호로 세 번째 페이지. 동물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 모든 동물을 따라할 수 있는 남자. 동물을 너무 사랑해서 소가 핥은 머리를 고수하는 남자.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코끼리인가요? 통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코끼리어로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강아지. 캥거루. 개굴. 역시 대단하군요. 명불허전입니다. 캥거루 소리 쉽지 않아요. 캥거루 소리 쉽지 않습니다. 예. 자, 뱀 소리 해보세요. 뱀. 하네요. 역시 편집장이십니다. 역시. 네, 우리 선생님께서 그동안 썬문답에서 뭐 각국의 군인부터 뭐 히틀러, 남녀노소, 독일 사람, 그밖에 다양한 인종과 생물 모사를 해주셨는데 그중에 단연 최고는 동물 모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동물 소리 마음껏 내고 가시라고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동물 재판입니다. 아니 무릇 재판이라 함은 어떤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판결을 받는 절차인데 동물이 법정에 선다는 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일단은 동물이 어떤 피해를 인간에게 줬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은 네네. 이제 법원위원회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결정을 내려요. 소환을 할지 말 것인지. 동물을 그러니까 정식 재판 절차 이러니까 이미 기소를 하는 거죠. 예. 기소장이 발부가 되면은 그 검사 측은 해당 동물을 찾아갑니다. 네. 그런 다음에 소환장을 읽어요. 예. 몇 월 몇 시까지 재판정에 출석을 하라라고 통보를 하고 재판을 진행을 하는데 예. 정말 안타까운 일이 저도 참 지금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 뭐죠? 대부분의 동물들은 다 네.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코끼리어로 아니 나보고 출석하라고 어떻게 하나요? 그렇군요. 이러면서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기로 묵비권을 결정을 행사했습니다. 재밌네요.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럼 최초의 동물 재판은 어떤 사건이었나요?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정말 무슨 뭐 소설 동물 농장에 나오는 그런 재판이 아니라 창작이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동물을 피고인석에 세워놓은 재판입니다. 실제 재판이요. 궁금해요. 일단 기록상 최초의 동물은 네. 동물은 바로 벌. 누가 봐도 벌이네. 그 딱 벌이라니까요. 예, 이게요. 예. 라디오에 특화된 게스트라니까요. 예, 수펄입니다. 수펄 얘기 나온 김에 예. 그 여왕벌은 뭡니까? 뭐가 영어로? 영어로 네. 퀸. 퀸 비죠 그냥. 영어로 뭐죠? 퀸 비죠. 퀸비예요? 그다음에 진짜? 그러면 수펄은 영어로 드론이에요. 요거 예전에 한번 했잖아요, 아니 그때요. 우리 곤충 전문가가 얼마 전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드론. 이건 맞아. 이건 여러분들 CBS 잡지사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알짜배기 그렇습니다. 정보입니다. 또 갈로아가 말해준 거를. 그러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최초의 동물에 대한 재판은 바로 벌에 대한 재판인데 네. 서기 864년에 독일에서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벌에 쏘였구나. 벌에 쏘여가지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당연히 이제 벌에 대한 재판이 진행을 됐고 예. 결과 어쨌든 이제 살인죄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벌에 대한 사형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진짜로? 끔찍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벌이 벌을 받은 와우. 케이스네요. 그렇죠. 벌이 벌을 받았어요. 네, 이제 동물 벌은 장음이고 벌은 단음입니다. 레그와 브릿지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다리는 둘 다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나이트와 체스트넛은 모르시는군요. 나이트가 밤일 거예요 아마.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벌에 대한 사형 집행 방법이 결정이 됐는데 바로 질식사 시켜라라는 벌을 선고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벌집을 밀봉해서 죽이는 방법으로 안타깝게 떼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실제 있었던 건데, 있었어요. 요즘엔 오히려 그 말벌집 같은 거 발견되면 119에 전화해서 뭐 제거를 시키는데 불로 오히려 태워버리죠. 그렇죠. 인권도 보장되지 않던 800년대에 벌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는 게 신기한데요. 이러한 배경에는 종교법이라는 게 있다고요. 창세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제네시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신이 인간뿐만 아니라 다 동물들도 창조를 한 동물들도 신의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은 권리가 있다라는 종교법적 차원에서 접근한 나름 굉장히 선진적인 그런 사고방식이었어요. 지금으로 보면 오히려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중세시대 때인 서기 12세기, 18세기 이 사이 때 뭐 근대까지도 오지만 네.
동물이 재판을 받았다는 기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 케이스들, 재밌는 케이스들을 오늘 썰문답 시간에 하나하나 좀 꺼내 보겠습니다. 자, 1457년으로 먼저 떠나보겠습니다. 이거는 동물 소리가 아니라 타임머신 소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임 코스모스고요. 1457년 프랑스에서는 돼지가 재판정에 올랐다고요? 이게요. 예. 동물 소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 우리 말보다는 이 서구권의 그런 그 소리가 예. 더 유사한 것 같아요. 서구권에서 동물 의성어가 의성어가요. 예. 어떤 돼지가 꿀꿀꿀이라고 우나요? 서구권에서 뭐라 하죠? 오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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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잉크. 오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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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잉크. 또 이제 K 돼지는 약간 K 꿀꿀 돼지는? 느낌 있죠. 예. 아니 어느 강아지가 멍멍멍이라고 해요. 월월월인가요? 월월월 왁왁왁왁 우프 우프. 우프우프. 상당히 사대주의, 의성어 사대주의잖아요. 무슨 의성어 사대주의? 아니, 저희 집은 봐봐 개구리 봐봐 개구리요. 개구리 우리 개구리죠. 개구리 의성어는 개구리잖아요. 예. 그 어떤 개구리를 데려와 봐요. 개구리라고 하나. 그럼 뭐라 그래요? 서구권에서는 예. rabbit rabbit 아하. rabbit. 하지만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으로는 저런 서구권의 의성어도 다 글자로 적을 수 있다는 게 뛰어난 맞습니다. 거죠.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돼지 재판정에 올라간 얘기 해주세요. 1457년 프랑스에서 들판에서 변사체가 발견이 돼요. 예. 주변에. 예. 그러면 이 용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의자가 없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네. 분명히 이 피해자는 있는데 예. 용의자가 없어요. 근데 마침 그때 어미 돼지 한 마리랑 새끼 돼지 6마리가 있었는데 예. 입에 핏자국이 있었던 거예요. 얘네들이다. 돼지가 근데요. 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핑크색의 귀여운 꼬마 돼지 베이브. 꼬마 돼지 베이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럼요. 당시 이제 그 프랑스 같은 곳에 있었던 돼지는 거의 멧돼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지브리에 나오는 약간 붉은 돼지 스타일. 그렇죠. 예. 사육을 했다기보다 거의 방목을 해서 야생 키우고 돼지. 야생 멧돼지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봐도 저기 아기 돼지 입에도 핏자국이 있었어요. 같이 먹었구나. 그래가지고 어미 돼지와 어미 멧돼지와 예. 6마리의 새끼 멧돼지가 예.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체포가 돼요. 야, 그래서 이제 재판에 옮겨졌는데, 근데 이 자리에 돼지 측 변호사가 참석했다는 이게 건? 정말 엄청난 그 발상인 게 뭐냐면 예. 동물 재판을 할 때도 변호사를 선임을 해줘요. 국가에서? 국가에서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예. 너 딱정벌레 변호할래? 너 돼지 변호할래? 너 코끼리 변호할래? 하겠습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변호를 해줬다고 해요. 도낸장. 네? 그 도낸장이요. 도낸장. 예. 아주 좋은 회사죠. 예. 네, 그래. 이때 그 돼지가 이제 그 재판장에 섰지 않습니까? 네네. 이때 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일단은 그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도덕적인 살인이 과실이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결국엔 땅땅땅 돼지 사형. 돼지 또 사형이야. 암돼지는 일단 공공장소에서 예. 교수형을 당해요. 아까 엄마 돼지요. 엄마 돼지는. 근데 이제 새끼 돼지는 차마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예.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새끼 돼지들은 죄가 없다. 단지 어미가 한 행동을 따라했을 뿐이기 때문에 일리 있어. 촉법 돼지들이잖아요. 촉법 돼지. 예. 그래가지고 네네. 이 돼지 새끼 돼지들은 봐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단 새끼 돼지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네. 다른 농장들에게 분산 이제 그 배치가 돼요. 예. 거기서 일정 정도 지난 다음에 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그때는 그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걸로. 약간 소년원 느낌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그 새끼 돼지들을 잘 지켜봐 달라 이런 당부까지 재판정에서 내리는 뭔가 되게 잔혹하면서도 따뜻한 묘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동물 재판을 할 때 독특했던 장면이 뭐냐면 예. 그 동네에는 모든 동물들을 다 그 처형하는 그 장소에 엄마 돼지 처형할 때 모이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말, 소, 돼지, 양, 매, 거위 꽉 왜 모여요? 다 모여라.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 그 보면서 네. 예방 차원에서 그 처형 장면을 보면서 너 소, 돼지 너희 다 보라고 처형 장면을 보면서 너희들도 죄 짓지 말라 이런 시범 우리 케이스를 인간도 죄인 머리 효수해 놓듯이 조선시대 때 효수하는 것처럼 그거 보고 너희도 느끼는 게 있어라. 시범 케이스니까 보고 느끼는 게 있어라. 그럼 그 동물들이 그 장면을 보고 뭐 오금을 지렸다든지 그런 기록도 있나요? 그런 기록은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되는데 한번 발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되게 진심이었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100년 뒤인 1546년에 프랑스에서 또 한 번의 동물 재판이 열리는데요. 이번엔 농민들이 자신들이 재배한 포도를 모조리 먹어버린 딱정벌레를 상대로 교회 재판을 신청했다고요. 참 근데 모든 동물들이 다 이 패소를 당하고 뭐 이 죄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이거 같은 경우는 1546년 그 프랑스의 한 지방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 당시 그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가 이런 말합니다. 어떻게? 일단 지금 딱정벌레가 네. 프랑스에서 포도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와인이기 때문에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려요. 네. 땅땅땅. 하나님은 지상의 모든 과일과 채소를 모든 피조물들이 두루 먹을 수 있도록 창조를 하셨다. 야.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다. 딱정벌레도 먹을 수가 있다. 오. 라는 굉장히 공정한 판결을 내립니다. 약간 인간 입장에선 솜방망이 판결이긴 한데 땅정벌레한테는 굉장히 공정한 솔로몬의 재판이죠. 그렇죠. 예, 예. 딱정벌레들도 그때 환호를 질렀는데 예. 들리진 않았다고 해요. 알아듣진 못했다. 네. 아, 예. 결국 소송이 기각됐다고요. 예. 기각이 됐습니다. 예. 농민들이 뭐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항의했겠죠. 그래서 항소는 안 하고 이런 말 했다고 해요. 좋다. 포도밭 대신에 그 대신에 초원의 사용권을 우리가 딱정벌레에게 주겠다. 초원 가서 마음대로 풀 뜯어 먹어라. 포도 먹지 말고 네. 우리 포도 와인 만들어야 되니까 네. 이렇게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딱정벌레가 알아들었을까요? 뭐 예. 통역이 있었겠죠. 네. 근데 네. 이때 딱정벌레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예. 아주 완전 무슨 뭐 솔로몬의 이 그래요? 지혜를 발휘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이에요. 예. 우리 의뢰인은 딱정벌레. 딱정벌레는 예. 우리 의뢰인은 포도를 좋아하고 초원의 식물은 우리 의뢰인 딱정벌레 입맛에 맞지 않는다. 이 중재안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농민은 패소하게 됐다. 그래서 딱정벌레는 계속 포도를 갉아먹었다. 갉아먹었다. 판사가 포도는 신이 창조한 똑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공정하게 나눠 먹어야 된다. 사고방식 자체가 지금이랑 확연히 다르네. 지금 뭐 해충이 있으면 그냥 개인적으로 밟아 죽이든지 그렇죠. 뭘 뿌리든지 할 그죠. 텐데 이걸 이제 정식 재판을 받을 생각을 했고 또 패소를 어쨌든 억울하더라도 받아들였다는 그 발상 자체가 맞습니다. 신기합니다. 아직까지 기록은 안 나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팔이다, 목이다, 뿌렸다. 킬러. 그럼 이거가 살충죄가 되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는 성경에 입각한 뭔가 맞습니다. 법이 굉장히 힘을 얻었나 봐요. 이번 14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이때는 성 도착증 때문에 열린 동물 재판이 있다? 뭐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스토리입니다. 예. 손수건 준비하시고. 달기인가요, 이번? 달게 관련된 재판입니다. 예. 때는 1374년 스위스 바젤이었습니다. 수탉. 예. 수탉이 예. 알을 낳은 거예요. 수탉이 알을 낳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예. 난리가 난 겁니다. 예. 수탉이 알을 낳았다는 것은 이것은 악마의 달기다 해가지고 네. 두 가지 케이스의 그 재판했었는데 예. 하나는 얘는 악마기 때문에 예. 악마로서 화형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화형을 당했다는 케이스가 있고 똑같은 케이스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수탉이 알을 낳았다는 것은 네. 이거는 뭔가 약간 성도착 수탉이 아닌가 해가지고 예. 결국에 유죄를 선고를 하고 네. 또 사형이야? 두 수탉 다 네. 산채로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탉이 낳은 계란도 예. 연저죄가 적용이 돼가지고 같이 화형? 구운 달걀이 됐다고 하죠. 그냥 완숙이네요. 반죽도 가능합니다. 이게 웃을 일인가 아닌가 모르겠네. 근데 그 닭을 화형시키고 나서 그럼 뭐 같이 즐겼다는 얘기도 있나요? 아니죠. 이건 뭐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뭐 죄계인데요. 죄의 기회이기 때문에 죄계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1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또 수탉이 알을 낳는 일이 생겨서 또 비슷한 형벌을 받았고요. 그리고 중세 시대에 한 달걀에 노른자가 두 개인 쌍란이 나온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건 지금도 간혹 있는 일인데요. 그럼 뭐 거의 bingo죠. 1+1이잖아요. 그죠. 오히려 지금 좋아하는데 중세 시대에는 이걸 불길한 징조로 여겨서 알 낳은 암탉과 달걀 모두 역시나 처벌했다고 하고 1474년에도 달기 재판에 오른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피고가 암탉이고요. 죄명은 흰자만 있는 알을 낳은 죄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그 분명 네. 신이시여 지금 후라이를 하려고 깼는데 흰자만 있어
노른자는 노웨이 안 보입니다. 예. 이거는 악마가 씌운 악마요? 암탈기 분명합니다. 당연히 그 암탈기에게도 이제 변호사가 선임이 됐어요. 네네. 변호사가 이제 재판장에서 이렇게 강변합니다. 판사님, 이거는 저희 의뢰인 피고인 암탈계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고의가 아니지 그러면. 그래요. 본인도 속상하죠. 본인도 속상하죠. 예. 본인도 억울해할 겁니다. 어. 근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고. 그럼 이 암탉도 처벌을 받나? 암탉도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세월이 한참 흘러 1710년에 이 화형당한 암탉의 무죄가 밝혀진다는 것도 무슨 얘기인가요? 억울한 것은 항상 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한 연구자가 이제 특정한 병에 걸린 닭은 노른자가 없는 알을 예. 낳는다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예. 230년이 지난 후였어요. 당시 소송 담당자들이 예. 다 사망한 탓에 이 사건의 재심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뭐 뒤늦게라도 어떤 과거에 이제 뭐 국가 권력에 의한 희생 뭐 이런 거를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돼요. 마크롱 대통령이 사과를 한다든지 누구 대통령이요? 그런 거를 뭐 해야 되지 않나?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암탉에 대한 만들어졌습니다. 사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잡지사가. 자, 우리 썬문답 조선의 형벌편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제 태장도 유사에서도 배웠지만 가장 최고의 형벌은 사형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 여기 사형보다도 더한 파문에 처해진 동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준 해충들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일단 파문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뭐 파문은 뭐 이 기독교나 캐톨릭에서 예, 예. 최악의 처벌이거든요. 그래요. 너는 죽어서도 천국 갈 수가 없다. 디 엔드예요. 예를 들어서 그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도 예. 이른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교황으로부터 파문당했잖아요. 네네. 너 자꾸 그런 식으로 시비 걸면은 예. 너는 천국 갈 수가 없다. 그렇지만 그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죠. 예.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예. 그 파문은 영혼마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판결하는 것인데 당시 이제 동물 재판 같은 경우에는 동물들은 법정에 출두해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변호할 기회를 총 3번 갖는다고 합니다. 3번 기회가. 근데 재판정에 출석을 하지 않는 해충들, 예. 벌레들, 예. 버그들은 대부분 파문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우리 나중에 천국 갈 수 없어. 근데 이제 그 소환장을 들고요. 예, 예. 일단은 그때 당시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가 해충들을 찾아가 가지고 소환장을 읽습니다. 예. 비고 딱정벌레 언제까지 출두하시오? 엄숙한 목소리로 딱정벌레 앞에서 소환장을 읽었다고 하는데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진짜? 동물들은 왜 묵비권을 행사했을까? 정말 성격이 무거워요. 그러네요. 예. 발언권이 참 있어야 되는데. 된장독 앞에 가서 엄숙하게 피고 구더기. 약간 이런 느낌. 구더기 몇 월 몇 시까지 서초동에 출석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1713년 브라질에서는 한 성당의 수도사들이 흰개미를 고발하는 일도 있었다고. 안발발 죽이신 게 어디예요? 그러게요. 흰개미를 또 고발했습니다. 흰개미가 보통 나무로 만든 가구들을 갉아먹죠. 그렇죠. 그래서 브라질에서도 흰개미가 뭐 이 인간의 식량, 특히 가구들을 다 먹어 치운 죄로 이제 고소를 당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변호인들이 아주 엄청난 변론을 합니다. 그래요? 흰개미 변호인. 안녕하십니까? 흰개미 변호인 앤트킴입니다. 흰개미들은 이 브라질 땅에 수도사들보다 먼저 이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늦게 들어온 주제에 뭔 소리입니까, 지금? 감동적이다. 그리고 훨씬 더 수도사보다 부지런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흰개미에게 죄를 묻습니까? 그거 어떻게 되나요, 이거? 반전 없었어요. 변호인들이 먹히지 않았군요. 안 먹혔습니다. 예. 흰개미가 유죄를 선고를 받는데 여기에 수도사들이 나름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요? 저기 잠깐만요, 판사님. 네. 판결 내리지 마시고요. 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앞으로 저희는 흰개미들을 못 살게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야?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예. 개미들에게도 예. 새로운 땅을 저희 수도원 측에서 내주겠습니다. 이렇게 판결을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판사가 감동받은 거예요. 예. 판결문을 고칩니다. 예. 그래가지고 새로운 판결문을 네. 흰개미 앞에서 낭독합니다. 어떻게?
개미들 들으시오. 앞으로 어디 지역 13-4번지는 이 수도원에서 개미들에게 양도했다고 합니다. 땅땅땅. 개미들은 그때도 과묵했다고 합니다. 그때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군요. 왜 그랬을까? 그게 과묵하면 안 되는데 진짜. 그러게요. 동물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1411년 조선 태종때의 일인데요. 일명 코끼리 살인 사건이 벌어진다고요? 맞습니다. 예. 태종 이방원, 킬방원이죠. 많이 죽이신 분이죠. 예. 당시 일본 국왕이 조선에게 이제 그 사신단을 통해 가지고 선물로 코끼리를 선물로 줬습니다. 일본에서? 일본에서요. 뭐 일본은 그 당시에 뭐 동남아와 인도까지 교류를 하던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당시 기록을 보면 네. 이 계륵이라고 하죠. 이 코끼리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사신 일본 국왕이 준 선물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네.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밥은 줘야 되겠고. 밥 많이 먹잖아, 얘네. 그리고 기록을 보면 이 콩을요. 이 하루에 4말, 5말을 먹었다고 하는데 한 마리 18리터예요. 곱하기 해보십시오. 예. 백성들도 먹을 게 없는데 그치. 이 코가 긴 코끼리 비스켓을 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네.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사고가. 어떤 사건이죠? 예. 당시에 한 그 이우라고 하는 관리가 예. 얼평을 했어요. 얼평. 코끼리. 야! 코끼리 아저씨! 너 코가 손이냐?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네. 한 다음에 놀렸구나. 너 못생겼다는 말을 했어요. 선 넘었네. 선 넘은 외모를 건드리나? 얼굴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코끼리가 굉장히 똑똑해요. 예, 그럼요. 코끼리 굉장히 똑똑해요. 예. 그 말을 들은 코끼리가 격분해가지고 예. 이 이유를 밟아 죽였어요. 이거 지금 역사 기록에 있는 얘기예요. 이거 실제 지금. 기록이 있는 거예요. 밟아 죽였어요, 이유를. 동물한테도 얼굴 평가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살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그치. 일본 국왕이 준 선물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땅땅땅 태장도 유사에서 네. 유배를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코끼리를 어디로 유배를 보내나요? 지금 전남 보성군에 있는 장도란 섬으로 보내버려요. 멀리도 보냈다. 예. 근데 유배를 보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전라도 관찰사는 뭘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 지금의 도지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 장계 편지를 보내요. 코끼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아가지고 점점 말라지나 봐. 그리고 사람을 보면 굉장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코끼리가. 라는 서글픈 내용이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뭘 안 먹으니까 예. 유배지를 계속 바꿉니다. 전라도의 다른 섬, 네. 충청도의 다른 지역으로 바꿨는데 그 이후로 이 코끼리가 어떻게 됐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이제 동물 애호가로서 죄를 뉘우치는 눈물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죄를 뉘우친다기보다는 예. 제가 지금 그 동물 독심술이 가능하거든요. 예.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코끼리의 마음을 읽어주시죠. 아프리카로 돌려달라. 여기 내 조선은 나의 빰빰 제2의 고향이 아니다. 그렇군요. Return me to Africa. 그런 눈물이었다고 합니다. 네. 예, 우리 코형욱 썬킴 씨와 함께 하고요.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면 포승줄도 코에다가 냈나요? 제가 예. 그거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갑도 코에 채워야 되겠네요. 자, 끝으로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동물 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개에 대한 재판이 많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개가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인 동물 4위에 뽑힌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동물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네, 모기예요. 모기. 놀랍게 모기입니다. 잡지사에서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예. 잡지사를 아시면요. 네. 여러분 방송사 시험 보실 수가 있어요. 상식 시험. 사실 제가 몰라야 여기서 모기입니다 해야 되는데 네. 잡지사에서 지금 많은 걸 배웠어요. 제가. 여기는 예. 걸어다니는 방송 백과사전이에요. 여기는요. 네. 1위가 모기고 네. 4위가 개라는 거 아니에요. 개. 그렇죠. 우리 인간과 가장 밀접한 동물이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많겠죠. 실제로 1991년에 아르헨티나에서 네. 이제 사람을 물어 죽이는 일이 있었는데 그 주인의 3살짜리 아들을 물어 죽였다고 합니다. 재판을 진행을 해요. 예. 그런 다음에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종신형이 선고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1세기 미국에서도 그 동물 재판이 열리는데 그래요? 그 주인은 괜찮다고 했어요. 우리 예. 개는 물건을 해치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 케이스로 더 주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줄 안 하고 풀었는데 결국에 이웃을 물어 죽인 거예요. 네. 그래서 과실치사죄로 안락사를 당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동물 재판이라는 게 중세 유럽에서만 있던 일이 아니라 조선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최근에도 있었다는 것이 그 1995년 일본에서는 한 환경단체가 큰 기러기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며 기러기에 물갈퀴로 도장을 찍어서 고소장을 제출한 일이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2003년에 새로 개통될 경부고속철도가 경남 양산의 천성산을 관통하도록 설계되자 한 시민단체에서 천성산 도룡뇽을 원고로 내세워서 소송을 제기한 일도 있었습니다. 기러기와 오리가 이제 특히 오리 같은 경우에는 물갈퀴가 있잖아요. 네. 일본에서는 아시다시피 1000몇백 년 동안 고기를 먹는 게 금지된 국가였거든요. 그렇죠. 예, 말씀드린 것 같이. 예, 예. 근데 오리는 전통적으로 먹었어요. 아,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오리는 고기로 안 쳤나? 왜죠? 오리는 조류잖아요. 네. 근데 일본인들이 전통적으로 이 오리를 고기로 생선으로 본 거예요. 아, 진짜? 그래서 네. 지금도 일본 저기 이제 그 료칸이라고 하는 여관 가시면은 그쵸, 예. 뭐 가이세키라고 해서 그 정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전통 음식 가운데서 꼭 오리고기를 내주는 집이 있어요. 그 자기도 고기 먹고 싶어서 그냥 스스로 속인 거 아니에요? 예. 정당한 거예요. 고래와 물갈퀴가 있어서 생산됐어. 진짜로. 아, 그렇구나. 오리를 물고기로 생각했던 일본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549년 전 흰자만 나왔다고 화형당한 암탉에게 인류를 대표해서 영상 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억울하게 죽은 거 정말 명복을 빌고 다시 꼭 태어나라. 다시 태어나도 절대로 닭으로 태어나지 마라. 그래봤자 후라이드가 된다. 태어나면 꼭 비둘기로 태어나라. 탑골공원 앞에 가면 모이를 마음껏 먹을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썬킴 씨와 함께했고요. 사실 뭐 인간이 세상에 없었으면 뭐 재판이라는 게 필요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인간의 기준에 맞춰지느라 희생당한 동물들에게 저도 미안함을 표합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함께 동물 재판 알아봤어요.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